2023년 황희찬의 마지막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멀티골을 폭발시키면서 전반기에만 두 자릿수 골, 10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더니 이제 손흥민보다 경기를 일찍 치르게 되면서 손흥민의 득점을 추월할 수도 있는 찬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희찬의 득점보다 더 중요한 건 황희찬의 선발 출전 여부부터 부상당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죠. 이틀만 쉬고 경기하는 만큼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이미 2년 동안 근육 부상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버햄튼은 이 마지막 경기 20라운드에 욕심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최근 2연승에 홈에서 첼시를 격파하고 브랜트포드 원정 경기에 4득점 폭발까지 하면서 마치 강팀이 된 듯한 분위기에 마지막 경기고 홈 경기고 울버햄튼의 또 다른 에이스 잠정적 몸가 5천만 파운드 네토가 복귀를 하고 상대가 그래도 최소한 전력이 비슷한 에버튼이다 보니까 3연승과 함께 황희찬의 득점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버햄튼 오닐 감독은 조세사 골키퍼, 킬먼, 도슨, 고메스, 세메두, 주안 고메스, 도일, 아이투누리, 사라비아, 쿠냐 그리고 황희찬을 스트라이커로 출격시켰습니다. 이를 상대하는 에버튼은 4연승으로 잘 나가다가 토트넘에게 패배한 이후에 맨시티의 역전패까지 연패를 당해버리면서 분위기가 꺾였었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강팀에게 패배했을 뿐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건 경기 초반부터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두 팀 다 역습을 기본으로 하는 팀인데 에버튼은 울버햄튼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몰아붙이려 했습니다. 그럼 울버햄튼은 당연히 땡큐가 되죠. 경기 1분 만에 황희찬이 에버튼 라인을 깨버리면서 기회가 왔고 박스 왼쪽에서 전매 특허 기술 접기를 선보이면서 에버튼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황희찬이 경기 시작부터 울버햄튼 팬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황희찬이 부상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시작부터 황희찬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허벅지 근육을 만지고 있을 때 아찔하고 충돌하고 또 쓰러질 때마다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했습니다. 울버햄튼은 전반 6분에도 득점 기회가 생겼는데 공격수 3명에 상대 수비수 1명이 50m를 전력 질주를 하면서 쿠냐가 황희찬에게 볼을 내주었는데 확실히 황희찬의 스피드도 장난 아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대쪽 패스 한 방이면 정말 골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못 쫓아오더라고요. 거기다 중앙에서 쿠냐도 패스를 건넨 후에 황희찬이 마무리하라는 듯 스피드를 줄여버렸습니다. 황희찬은 박스 안에서 이번엔 수비와 골키퍼까지 또 제끼면서 그만 제껴! 기회를 만들었지만 이미 지친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연결해주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선 확실히 황희찬 컨디션은 문제가 없는 듯. 황희찬은 정말 오랜만이긴 하지만 이미 5년 전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지옥의 경기 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한 듯 보였습니다. 울버햄튼은 전반 24분에 첫 골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쿠냐가 낮고 빠른 크로스가 나오면서 골문 앞에서 슈팅이 나왔는데 1차적으로 선방을 했지만 그 볼이 골라인 근처에서 머물더니 에버튼 수비의 골키퍼가 당황하면서 멀리 걷어내질 못하고 수비수 킬먼이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행운까지 따라주는데 에버튼이 어떻게 이길 거요. 울버햄튼이 선제골을 넣을 때는 3승 1무 1패였습니다. 우선 선제골 자체가 많지 않은 팀이죠. 울버햄튼은 도저히 지난 시즌 강등 걱정하던 팀으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빌드업을 하다가도 정확한 롱패스로 에버튼 수비를 붕괴하기도 하고 경기 컨트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죠. 양팀 모두 슈팅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는 흥미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반전 앞서 있는 이상 그래도 일주일은 쉬고 FA컵이니까 무조건 모든 걸 쏟아내야겠죠. 후반전 7분 만에 울버햄튼 공격수들의 멋진 호흡으로 추가골이 터지게 됩니다. 하프라인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라비아에게 강하면서 빠른 롱패스가 날아왔는데 이때 에버튼의 수비수들이 집중적으로 달려들어오더니 사라비아가 황희찬의 순간 스피드를 파악하면서 절묘한 스루패스를 넣어주었고 황희찬은 돌아서 들어가는데도 상대 수비보다 더 빠른 충격적인 스피드를 보여주었고 정석처럼 문전으로 낮고 빠르게 크로스를 올리며 쿠냐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황희찬의 세 번째 도움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작품 같은 골이었고 왜 황희찬이 울버햄튼의 에이스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득점을 한 쿠냐는 본인도 이 작품 같은 골이 너무 좋았는지 득점 직후부터 오로지 황희찬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와 함께 세레머니를 하려고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황희찬 골이 아니더라도 도움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런 선수의 이적료가 1,500만 파운드라니, 네, 이게 말이 됩니까? 황희찬이 올 시즌 이 같은 대활약을 할 수 있었던 건 결코 운이 아닙니다.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와 구단의 대우로 황희찬이 마음 편히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경기에서도 동료들과 호흡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황희찬에게 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소한 6천만 파운드 히샬리송보다 낫지 않나요? 네, 아무리 봐도. 네. 황희찬은 챔피언스 리그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전성기는 B클럽에서 뛰어보는 게 마지막 목표가 될 텐데 꼭 실험, 도전이 아니라 대우 확실히 받고 갈 수 있길. 네. 이 몸값에 리그 17골 이상 넣으면 아마 모셔가려고 난리 나겠죠. 황희찬 어깨 쭉 펴! 울버햄튼이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건 승리가 눈앞에 온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역습은 더 나올 수밖에 없죠. 바로 5분 뒤에 황희찬은 최전방에서 에버튼 수비의 실수를 틈타서 볼을 뺏으면서 득점 찬스가 왔는데 상대 수비를 또 한 번 제끼면서 이번에는 오른발 제대로 걸리는 슈팅까지 나왔는데 아쉽게도 골키퍼의 손끝에 맞고 골대를 맞아버리면서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분 뒤에는 행운의 골까지 나오면서 3대0까지 벌리게 되었습니다. 이틀밖에 쉬지 않은 팀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황희찬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희찬이 이 경기 최종적으로 득점을 못한 건 맞는데 3대0 이후에도 황희찬의 슈팅이 슈퍼세이브에 막히고 득점이 터졌는데 몇 센치 차이로 옵사이드가 되고 80분에 3개월 만에 복귀한 네투가 나오면서 네투에게 어시스트도 했는데 그게 또 옵사이드로 판정되면서 공격 포인트가 날아갔습니다. 3대0이란 스코어도 그렇고 이미 승리의 분위기다 보니까 황희찬의 활약은 더욱 팬들을 흥분케 해주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만약 매우 쫄깃하고 쫓아가야 하는 순간이었다면 아마 땅을 치는 듯한 분위기였겠죠. 네. 울버햄튼은 최종 3대0으로 승리하면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기대케 했습니다. 순위도 11위, 황희찬은 10골 3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전체 5위에 오르면서 성공적인 전반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 중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2위에 오르는 건 시간 문제죠. 네, 무엇보다 풀타임을 뛰면서도 부상 없이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줬다는 게 아시안컵 우승 전망도 더 밝아 보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 양 날개가 프리미어리그 최강급 침투 능력이기 때문에 아시아 강팀도 내려앉는 전술 말고 방법이 없을걸요. 네. 황희찬은 확실히 마지막 경기 성공적이었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마지막 경기 2024년 오기 1시간 전에 손흥민의 경기가 있습니다. 6만 5천 명의 열광적인 응원에 손흥민뿐만 아니라 답 없는 선수들까지 선수들 피로 누적 다 사라진 채 이 한 경기만이라도 행운이 몽땅 찾아와서 꼭 승리하길, 네, 그리고 손흥민 꼭 득점 터지길 응원하겠습니다. 본머스 절대 두 줄 수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토트넘 찬스들 기대도 되겠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성원과 응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도 올해 마지막 콘텐츠였네요. 내년에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